안녕하십니까 검사님.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 저희 이전 영상에서 이제 용도 사기 말씀해 주시면서 차용증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차용증은 돈을 갚고 나서 차용증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예. 혹시 차용증이 없어졌다거나 차용증을 못 가져왔다거나 이렇게 해서 회수를 안 하게 되면 예. 그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거기에 관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면 확실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내가 만났던 분인데 어느 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저는 이제 사람들 처음 만나면 이제 사기당하지 말라고 뭐 용도 사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자기 머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게 2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원형 탈모증이 걸려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어떤 사업차 몇 년 전에 사람을 만났는데 같이 한 1년 정도 골프도 치고 잘 놀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이 5만 원짜리 현찰로 1억 원을 가져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떤 사람들 간에 당사자 간에 돈 거래인데 떳떳하지 못한 돈 거래를 자기가 중간에 중개를 해서 1억 원을 받았답니다. 1억 원을 벌게 됐는데 이게 좀 떳떳하지가 못해서 집에 갖다 놓기도 뭐하고 통장에 넣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분한테, 이 피해자한테 한 달만 보관하고 있다가 현찰로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은 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싫다고 거절했는데 이분의 사업을 도와주는 분이라 마지못해서 그러면 딱 한 달만 내가 보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5만 원권 그 1억 원이 든 그 대봉투를 전달받았는데 전달받으면서 이게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자기 딸이 로스쿨 다니고 있는데 그 돈 거래할 때는 뭔가 이 현금 보관증이라든지 뭐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컴퓨터로 이게 출력을 해서 주길래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서명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서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자 얘기도 있고 이렇게 있길래 이 사람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돈을 보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가 찝찝하긴 했지만 일단은 이제 그 현금 보관증에 사인해주고 이제 1억 원을 받아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돈을 집에 갖다 놓기도 뭐하고 그래서 자기 트렁크에다가 1억 원을 넣고 한 달을 이제 다녔답니다. 그러고 나서 딱 한 달 되니까 그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이제 만나서 돈을 돌려주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면서 상대방한테 내 지난번에 서명해준 현금 보관증 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깜빡 잊고 집에 놔두고 왔다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돈을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때마침 그 식당에 이제 주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여주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분이 이제 목격자니까 이제 충분히 증거가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러면 나중에 그 보관증 찢어버리시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돈을 돌려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 왜 1억 원 안 갚냐?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 머리가 막 섰죠.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당황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마침 식당 여주인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 사장님 만나서 그 현장에서 내가 1억 원 든 봉투 이렇게 준 거 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여사장 하는 얘기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못 봤다가 아니고 근데 양심이 좀 있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목격자로 생각했던 이 식당 주인도 이제 뭐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지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몇 달 한 7개월 8개월 정도를 막 고민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내용 증명을 보냈답니다. 내가 돈을 줬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불안하고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어느 시점에 아마 1억 원 내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밤잠도 설치고 막 이러는 바람에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탈모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옛날에 사건 수사하다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런 식으로 영수증을 회수하지 못한 걸 기원을 해서 이제 돈을 달라고 이제 했던 그런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이 1억 원이나 되는 이 거금의 사건을 접해보기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강의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피해자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러니까 1억 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보관증을 안 가져오고 왔다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이 돈을 상대방한테 줘야 됩니까? 아니면 주지 말고 다음에 내가 줬던 현금 보관증을 가져왔을 때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반 정도는 돈을 안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 정도는 1년 이상 사귀었는데 돈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견해가 반반씩 나눠지는데요. 우리 PD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음에 영수증을 반환하면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좀 융통성이 없다 그러죠.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 쓰면 되죠. 지난번에 그거를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새로 몇 월 며칠자 이렇게 돈을 반환합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새로 영수증을 받으면 되죠. 그거면 간단히 끝나는데 이제 그까지 사람들이 머리가 머리가 다 굳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는 주로 이렇게 어떤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돈을 돌려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을 하고 사인을 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증거되죠. 그러면 그 현금 보관증을 갖고 있어도 영수증이 새로 기재되어 있는 날짜만 적혀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영수증 안 쓰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필기구가 있는 경우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뭐 길에서 우리가 돈을 갚았다든지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필기구가 없을 때는 이 스마트폰이 만능이잖아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게 도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 주는 것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문자로 보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언제 이렇게 돈을 1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문자를 바로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걸 캡처해서 별도로 보관하면 되죠. 단순히 문자만 받아도 그게 증거가 되나요? 그렇죠. 되죠. 21년 9월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 혹시 올라오신 거 아시나요? 예. 신림도 고시촌 사건, 예. 그 신탁 등기 관련해서 사건 터졌었잖아요. 예.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신림동 고시촌의 그 학생들이 한 20대, 30대 학생들이 지금 30명이 분명히 그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전세 계약을 했거든요. 중개해서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고 나아가서 보증보험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금융기관에서 불법 점유니까 언제까지 명도 안 하면 소송하겠다 이런 통지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사연인 즉슨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 주인이 이제 그 신림동에 있는 이 빌라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담보로 해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탁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거든요. 완전히 넘어갑니다. 등기부를 하나 가져왔는데 처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집주인이 자기 앞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소유권은 없지만 임대할 권한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 있던 공인중개사가 이 집주인 말이 맞다 이렇게 부추기는 바람에 이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이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혀 소유권이 없으니까 임대할 권한도 없죠 당연히. 그 임대할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 게시판에 이제 진정을 넣었죠. 거리로 내몰린 청년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와 뭐 법안을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9월달에 한 달 동안 청원을 해가지고 16,000여 명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법적인 문제라 이게 청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계약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마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 특히 이제 이 피해자들이 믿었던 건 뭐냐 하면은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특약사항에 그러니까는 신탁회사의 그 임대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로 특약사항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임대차 계약은 신탁 기간 중에 진행하며 소유권 관리 업무 외에 제반 임대차 관련 업무,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위탁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거 말 자체에 의하면 뭐냐면 신탁회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대인이 지가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탁회사에 확인하려고 했더니 이게 그 중개사 얘기가 이게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우기는 바람에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보통 일반인들은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뭐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믿었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보는 그런 법을 이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서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거든요. 금방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기부를 보면은 갑구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에 관한 거고 을구는 이제 그 어떤 저당권이나 어떤 그 거기에 대한 제한 물권에 관한 건데 소유권 요것만 보면 끝나거든요. 소유권이 지금 집주인으로 돼 있고 신탁하면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물론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지만 하여튼 그 말을 믿고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떤 경우는 이제 신탁 등기된 걸 알고서 그럼 당신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당신들한테 받는 전세 보증금으로 이 은행 빚을 갚고 이 신탁돼 있는 등기를 찾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그 말만 믿고 이렇게 했다가 신림동 이 청년들은 일부는 보니까 뭐 부모님들이 지방에서 이 전세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두는 돈도 있고 어떤 몇 년 또 열심히 고생해서 평생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장만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연이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서울 종암동에서 그게 40명이 70억을 당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신탁 등기된 이 부동산을 이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마찬가지로 신탁 등기된 걸 보고 당신이 소유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받게 되는 그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이 등기를 말소한다고 이렇게 그 신탁 등기를 말소한다는 그 말을 믿고 돈을 줬다가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7, 8년 전에 처리한 사건인데 또 똑같아요. 어떤 그 건물을 주인이 졌는데 거기 이제 5층하고 6층을 이제 사우나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코너를 이제 이렇게 세를 주거든요. 이 각 파트별로 뭐 매점도 세 주고 하는데 그걸 임대를 주면서 그 세입자한테 임대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마사지 코너 이제 그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신탁된 부동산이지만은 세를 놓을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세 들어오는 사람은 아예 등기부조차 열람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결국 5천만 원 다 그냥 그 자기 권리 보호를 못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요새는 좋은 게 그 인터넷 등기소라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다 열람이 됩니다. 제3자 부동산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권리 관계를 알아야 돼. 그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세를 들어가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열람하는데 700원이고 출력하는데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전세나 뭐 이렇게 그렇게 얻게 되면 그 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해서 일단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소유권 관계 부분에 신탁 등기 돼 있는 게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신탁 등기가 돼 있다면 이런 집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정확한 권리 관계를 알려면 등기 그 밑에 보면 신탁 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탁 원부에는 별도로 이제 권리 관계가 또 나오니까 굳이 그 집을 세들어 가겠다면은 신탁 원부를 확인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그를 보는 법을 몰라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그 고통을 받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별도로 이런 걸 내가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단순히 이제 요거를 대비를 하려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한 줄만 보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몰라서 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 좀 조회수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